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고함이 갑자기 락커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소리를 지른 사람은 유대성. 이 구장에서 오래 일한 전문 락커룸 관리인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남자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순간적인 정막이 내려앉았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놀란 듯 숨을 멈춘 채 유대성을 바라봤다.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전 그저 여기서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 남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오늘 자선 경기에서 경기를 뛸 예정이었고 무릎에 부드러운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구장 내부 시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성이 거만하게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외쳤다. 네, 물론 알고 있습. 그래서 저도 공식 절차대로 이 락커룸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주위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저거 봐! 유대성이 또 시작했어. 아니, 손흥민을 저렇게 대하다니. 저 사람 문제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근데 뭔가 아까부터 분위기가 살벌했어. 지금 영상 찍는 사람 있어? 찍는 게 좋을지도 몰라. 이런 장면은 증거가 돼야 해. 라커룸 문이 열려 있던 터라 내부와 복도에 서 있던 선수들. 스태프 몇 명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기 시작 전까지는 북적거리던 분위기가 이제는 침묵 속에서 갈등이 확연히 표면화된 상태였다. 보호대 낀 채로 여기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너 같은 사람은 애초에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 유대성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인지요? 저는 초청받아서 자선 경기를 준비하러 온 겁니다. 네가 초청받았든 말든 무릎 보호대를 찬 채로 여기 드나들면 내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그런 규정도 모르고 왔다는 건 여기가 얼마나 엄격한지 몰랐다는 거지.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이 무릎 보호대는 재활 용도로 차고 있을 뿐이니 경기 전후로 조심하려고. 혹시 규정이 있다면 제가 숙지하지 못한 제 잘못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봐도 뻔해. 어디 가서나 유명세로 날뛰고 구장이든 어디든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겠지. 하지만 이 구장은 그런 식으로 우쭐대는 걸 용납 안 해. 그러자 복도 반대편에서 팀 동료로 보이는 두세 명의 선수가 다가왔다. 한 선수, 민혁이라고 불리는 수비수는 조용히 유대성 곁으로 갔다. 대성씨 좀 진정하세. 손흥민 선수는 다들 알다시피 오늘 자선 경기의 메인 게스트예요. 부상 회복 중에도 참여하는 건 팬들과 자선 단체를 위한 결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유대성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팬들,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이 구장을 지키고 정해진 규정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야. 한번 규정 어겼다는 꼬리표가 달리면 다음부터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멋대로 굴 거라고. 또 다른 선수 준호는 한 발짝 다가서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시겠어요? 저희는 정말 자선 경기를 통해 좋은 취지를 알리러 왔는데요. 그럼 무릎 보호대부터 풀어. 그리고 다른 절차도 다시 밟아. 간단한 검증도 받아야 해. 어떤 부상으로 이런 보호대를 차고 왔는지 공식 서류도 내야 하고. 그 순간 구단 의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허둥지둥 뛰어왔다. 잠시만요. 여기 공식 서류 있습. 손흥민 선수. 무릎 상태에 대한 진단서와 재활 진행 경과 확인서 다 준비했어요. 유대성은 서류를 슬쩍 훑어보더니 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공식 서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건 다 위조도 가능하고 허술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잖아?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 라커룸은 대표팀이나 프로팀이 자주 쓰는 곳으로 전문 관리인이 까다로운 건 유명했다. 하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모습은 낯설었다. 몇몇 스태프는 난처해하며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들어 비디오를 찍는 듯했다. 아니, 손흥민 선수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대성씨,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옆에서 구장을 관리하는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사연, 이런 유명인들이 구장 곳곳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다친 상태로도 무리하게 뛰고 결과적으로는 시설 문제가 있다고 책임 전가하는 걸 수도 있지. 나는 그런 일을 직접 겪었어.
예전에 해외 유명 선수 왔다가 구장 탓하며 불평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그래서 미리 방지하려는 거야. 하지만 오늘은 자선 경기이고 손흥민 선수도 시스템을 탓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러 온 거잖아요. 뭘 알아야 말이지. 이런 유명 선수들은 의뢰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해. 무릎 보호대 하나 차고 예민하게 구니까 나중에 또 여기 시설 문제 운운할지 어떻게 알아.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임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저는 자선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먼저 요청까지 했습. 무릎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재활과 동시에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곳 시설에 불만을 제기할 일은 없습. 오히려 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성은 비꼬는 말투로 응수했다. 그래, 입만 열면 팬들 운운하지. 꼭 그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더라. 내가 말했지. 여기서 그런 건 안 통한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라면 혹시 어떻게 해야 믿어주실까요?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지. 쓸데없이 무릎 다쳐가면서까지 뛰겠다니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 자선 경기고 뭐고 기왕이면 다른 완벽한 몸 상태의 선수가 대표로 뛰면 되잖아? 그때 복도 끝에서 황인기 코치가 급히 걸어왔다. 주변을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손흥민 선수 준비 잘하고 있나요? 손흥민은 난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코치님. 그런데 지금 관리인분께서 제가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로 락커룸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요. 코치는 유대성에게 정중히 물었다. 관리인님, 어떤 점이 문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함니 무릎 보호대를 차고 들어오면 부상자가 규정을 어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커집니. 우리 시설 책임도 더 커지고요. 서류를 본다고 다가 아니고 실제로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제가 곤란해진다고요. 코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정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호자 동행 및 의료진 상주를 약속하겠습. 손흥민 선수의 무릎 상태가 심각하다면 아예 출전을 막았을 거예요. 자선 경기라는 상징성과 선수 본인의 의지를 고려해 허용한 겁니다. 유대성은 여전히 삐딱하게 대응했다. 그래도 난 못 믿겠네요. 유명 선수 하나 들어왔다가 문제되면 언론이나 SNS에서 다 이 시설만 욕하잖아. 이후에 인프라가 어쩌고 결국 나 같은 사람들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무릎에 보호대까지 하고 자선 경기에 나선다는 게 말이 돼요? 손흥민은 코치 눈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제 진심은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그래도 뛸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고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선단체 기부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딴 이유로 다리가 성치도 않은데 뛰겠다고 우기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냐? 부상을 감추고 억지로 뛰다가 더 크게 다치면 여기저기서 또 난리 날 텐데. 왜 경기 출전을 허락했냐고. 주변에 서 있던 동료 선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가왔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손흥민 선수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구단 의료진도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구시죠? 적대적? 내가 보기에 이건 적대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인데? 너희가 그렇게 보호해 주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야. 무릎 상태 안 좋은 선수를 억지로 영웅 만들지 말라고. 그 순간 벽 쪽에서 지켜보던 관람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합니. 저도 지금 영상 찍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자선 경기를 위해 일부러 무리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재활 치료 받고 있었고 오늘은 통증이 거의 없다는 인터뷰도 봤거든요. 유대성이 돌아서서 그에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TV나 기사에서 하는 말 다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그런 유명 선수들 구단과 한통속으로 곧 회복된다고 홍보하다가 사고 치는 경우도 많이 봤어. 당신도 그저 팬심에만 눈이 멀어서 믿고 있는 거겠지. 그 관람객은 당황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대답했다. 팬심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 대하시는 건 좀 부당해 보이네요. 그리고 자선 경기에 잘 뛰고 또 무릎 부상에 대해 주의 환기를 시키려는 좋은 취지라면 응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내가 무슨 악당이라도 된다는 거야. 나는 그냥
이 구장의 안전과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일 뿐이야. 게다가 지금껏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유명 선수라고 다 믿어줄 수 없다는 거지.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노력해서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자선 경기에 참여하는 건 물론 제 이름값도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팬들과 자선단체에 영향력이 생기니까 의미 있는 기부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무릎 부상에 대한 재활 필요성도 알리면서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 전반에서 부상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유대성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좋은 말은 잘도 늘어놓네. 하지만 난 이미 많이 봤다고 언론에서 떠들기만 해놓고 막상 가끔 와서 형식적으로만 홍보하다가 돌아가는 유명 축구 선수들. 저는 형식적으로만 하진 않으려 함니 제 재단도 있고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경기 후에 팬미팅 겸 부상 예방 세미나를 열 계획이었는데 혹시 그런 정보도 모르시나요? 누가 다 믿어주길 바라나 본데 난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나는 무릎 보호대 하는 선수는 경기에 못 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안전 조치야. 당신이 다칠까봐 하는 소리라고. 그러자 잠잠히 듣고 있던 동료 선수 지성우가 끼어들었다. 대성씨, 우리도 부상을 입은 적이 있고 재활 중에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잘 압니. 그리고 전문 의사들도 뛰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인정해서 자선 경기에 허락한 거잖아요. 일단 규정이 문제시된다면 우리가 적절히 서류 처리하고 동의서에 사인하겠습. 구장 측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요. 아무리 그래도 난 여기 책임자로서 용납 못해. 당신들이야 좋겠지. 유명 선수가 함께 뛰면 관심 받으니까. 나는 사고 터지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부상 상태를 본인이 인지하고도 뛴 거라 구장 시설과는 무관하다고요. 정말 만약의 경우가 생기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겠습니다. 유대성은 그래도 불안한 듯 했다. 또 일이 터지면 너희가 과연 나서서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너와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자선 경기예요. 다치지 않도록 오히려 최대한 조심할 겁니다. 이때 스태프 몇 명이 흥분을 가라앉히려 손을 흔들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잠시만, 경기 시작까지 30분도 안 남았어요. 선수들도 워밍업해야 하는데 여기서 계속 말싸움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한 스태프가 코치에게 다가가 귓속말했다. 지금 밖에는 기자들도 와 있습. 만약 이 갈등이 알려지면 자선 경기는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코치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흥민과 유대성을 번갈아 쳐다봤다. 대성 씨, 가능하다면 일단 선수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서류에 사인하겠습니다. 유대성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다. 책임진다 말은 쉽지. 나중에 일이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특히 다른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희가 서명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유대성은 마지못해 동의하는 듯한 태도로 말을 뱉었다. 좋아, 서류 내놔. 서명해. 근데 난 분명히 경고했다는 사실을 다 적어둘 거야. 그리고 경기 중에라도 내가 보기엔 무리다 싶으면 바로 제지하겠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곧바로 가니 테이블이 준비되고 코치와 의료진, 손흥민, 그리고 몇몇 동료 선수들까지 구장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임시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사인을 마친 후 손흥민은 옅은 미소를 띠며 유대성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겠습. 그리고 정말로 경기 후에는 부상 예방 관련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성은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을 치웠다. 뭐 마음대로 하시지. 나는 할 만큼 했다. 다들 증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경기 시작이 가까워지자 선수들은 서둘러 유니폼을 갈아입고 몸을 풀기 시작했다. 라커룸 내부는 다시 분주해졌지만 방금 벌어진 충돌로 공기는 묘하게 찌들어 있었다. 몇몇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격려했다. 흥민이 형,
신경 쓰지 마요. 저 관리인 평소에도 권위적인 태도로 악명 높아요. 그래도 오늘 잘 마무리하고 좋은 취지로 끝냈으면 좋겠어. 만약 별탈 없이 경기가 잘 끝나면 대성 씨도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손흥민은 그들에게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괜찮아. 혹시라도 경기에 지장이 있거나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줘. 오늘은 괜히 튀고 싶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할게. 잠시 뒤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나섰다. 관중들은 손흥민이 등장하자 열광적인 함성을 보냈고 아무런 문제 없이 킥오프가 진행되었다. 몇몇 동료들이 패스를 조절하며 손흥민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고 손흥민 역시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공을 적당히 돌리며 팬들에게 몸놀림을 보여줬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크게 위험한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한번 손흥민이 공중볼을 경합하다가 착지할 때 살짝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하필이면 유대성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그라운드 뒤편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돌아오자 다행히 경미한 접촉이라 큰 문제는 없었다. 손흥민은 살짝 뻐근해하는 정도였고 의료진이 빠르게 마사지해주며 상태를 확인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성은 곁에서 지켜보다가 비아냥대듯 물었다. 내가 뭘 했어? 보호대 차고 뛰면 결국 이렇게 다칠 뻔하는 거라고. 의료진 중 한 사람이 중립적인 태도로 말했다. 경기 중엔 늘 위험 요소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부상은 없어요. 오히려 보호대를 차고 있었기에 더 큰 충격을 방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보호대 이야기는 다들 포장해서 좋게 말하네. 나중에 후유증 생기면 결국 다 구장 탓할 거 아니야. 손흥민은 조용히 식염수를 마시며 숨을 고르다가 잠시 망설인 뒤 말을 건넸다. 관리님, 혹시 제가 경기 끝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나보고 왜? 언론이랑 인터뷰나 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와서 뭐 하게? 아니요, 제가 부상에 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예전에 크게 다쳐서 재활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괜히 불신만 생기는 걸 막을 수도 있을 테고요. 유대성은 무언가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막상 거칠게 반박하진 않고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뭐, 그건 경기 끝나고 얘기해보자고. 지금은 일단 네가 무사히 끝낼 수 있기를 빌어야 할 테니. 후반전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손흥민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드리블과 패스를 선보였고 관중들은 박수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경기 막판 그는 가볍게 득점을 올리며 자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무릎 보호대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뛰는 모습이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경기가 끝나자 관중들은 성원을 보냈고 팀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다가와 괜찮아? 무릎 이상 없어 라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 확실히 무리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 라고 답했다. 자선단체 관계자들이 그라운드로 올라와 부상 예방 캠페인을 홍보했고 많은 팬이 함께 관심을 보였다. 라커룸 근처로 돌아가자 손흥민은 약속대로 유대성을 다시 찾았다. 경기 잘 보셨나요? 뭐, 다친 건 없어 보이네. 네, 덕분님이 말씀드렸던 세미나와 관련해서 잠깐 같이 얘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난 저기 기계실도 살펴봐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러자 주변에 서 있던 동료 선수들이 거들었다. 대성씨, 잠깐만요. 이것만 듣고 가세. 사실 저희도 재활 중인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 다들 나보고 뭘 어쩌라고. 공식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이 부상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여긴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스타디움이니 모범 사례가 되면 좋죠. 유대성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류와 자료를 보는 신용을 하다가 마지못해 물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말했다. 제가 재활 과정에서 느꼈던 점, 또 구단에서 받은 지원 등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선수뿐 아니라 관리인분, 의료진, 코치, 심지어 관람객들도 함께 부상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간단한 세미나 형식으로 소개하려고 합니. 만약 이곳이 협조해 주신다면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그걸 돕지? 구장 시설 이용하는 선수들이야. 네가 유명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에선 추가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이 아니라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해도 되니까요. 물론 관리인분들 의견도 듣고 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부상으로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 관계자들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 같은 구체적인 매뉴얼도 함께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유대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제안 처음 받아보는 건 아니야. 예전에 다른 유명 선수도 비슷한 말 했었어. 근데 정작 실행에 옮겨진 건 거의 없었지. 그놈들은 해외로 돌아가 버렸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 이름만 앞세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부상도 있고 자선도 하고 뭔가 우리 리그나 시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하, 정말 진정성 있는 거 맞아. 진정성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관리인님께까지 직접 부탁드리지는 않을 겁니. 만약 공문이 필요하면 제가 재단 측에 바로 요청해서 공식 문서를 발송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여는 자유롭게 일정도 협의해서 정하고요. 주변 동료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며 거들었다. 좋죠. 우리도 부상당할 수 있는 상황이 늘 생기니까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선수들이 더 조심할 거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맞아, 특히 젊은 선수들이랑 유소년 팀에 도움이 엄청 될 거야. 유대성은 뭔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듯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프로 선수들이든 아마추어들이든 이 구장을 사용하면서 다치는 걸 원치 않아. 근데 그게 힘들잖아. 작은 충돌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구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탓하니까. 나는 그게 억울해서 사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상 예방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구장 탓을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죠. 구장이 잘 관리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지하면 사고는 일어나니까요. 유대성은 눈길을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게 됐네. 처음에 당신을 대할 때 좀 심했지. 유명 선수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다 보니 그냥 또 한 명의 내로남불 스타일 줄 알았어. 손흥민은 바로 손을 저으며 대답했다. 아님니 불신이 생긴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겠죠. 저도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 없이 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솔직히 저도 아까 착지할 때 순간 겁나긴 했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긴 하네. 곁에서 동료들이 싱긋 웃으며 거들었다. 그럼 우리도 대성 씨께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적대감 갖고 대성 씨를 욕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유대성은 머리를 긁적이며 시선을 돌렸다. 아니, 나도 너무 나갔어. 어쨌든 이번 기회에 뭔가 제대로 된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나도 기꺼이 협조해 볼게. 손흥민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저희와 함께 준비해 주신다면 이 구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친근한 장소가 될 거예요. 저도 제 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그러면 또 엄청난 주목을 받겠네. 괜찮아. 그렇게라도 해서 좋은 결과가 나면 나도 만족이야. 그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라커룸 안팎의 공기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오늘 자선 경기를 무사히 마쳐 기쁨니. 아직 무릎이 완벽하지 않아 보호대를 착용했지만 사실 이걸 통해 많은 분들께 부상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 저 역시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고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곳 시설 담당 분들과 협의해서 재활과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실 쪽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며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깐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선 경기의 긍정적 의의와 선수들의 뜻을 존중해 앞으로 구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회와 행사에서 부상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 말은 곧 대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었고 내부적으로 가장 목소리를 냈던 유대성이 이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라커룸 복도를 오가던 스태프 선수들 그리고 일부 팬들은 결국 일이 잘 해결됐네.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생겨도 건설적으로 풀 방법이 생긴 거지라며 흐뭇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성 씨가 완전히 태도가 변했나 보네. 꽤나 고집세고 까칠한 걸로 유명했는데 라며 웃었다. 이튿날 구장 홈페이지에는 부상 예방 세미나 계획이 공지되었다. 오는 한 달 후 자선 경기 참여 선수들과 의료진 그리고 시설 담당자까지 함께 모여 재활 및 안전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당신이 스포츠 현장에서 부상을 겪었거나 부상 예방에 관심이 많다면 누구든 참여 가능이라는 문구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표했다. 미디어들 역시 손흥민 부상에도 자선 경기 뛰며 인식 전환 주도라는 헤드라인을 내세웠고 구장 측의 규정 강조와 이로 인한 갈등도 오히려 화제성이 되어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관리자가 너무 과잉 반응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부상 예방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을 것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경기 이후 손흥민은 자신을 도와준 동료들과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라커룸 뒷정리를 돕고 있는 유대성을 찾아갔다. 바쁘신데 또 찾아왔네요. 이젠 뭐 또 할 말 있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상 예방 자료 제가 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검토하시면서 이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그런 건 코치나 구단 관계자들이랑 주로 하던데 근데 왜 자꾸 날 끼워주려고 하지? 처음엔 저도 솔직히 왜 이렇게 날 미워하시지 하고 서운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이곳 시설을 지키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만 보고 비난하기보단 현장을 잘 아는 분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았어. 그럼 메일 보내. 솔직하게 피드백해 줄 테니까. 손흥민은 정중히 고개 숙이며 웃었다. 네, 감사합니 부탁드립니다. 곁에서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그 모습을 미소로 지켜보았다. 저거 봐. 결국 화해했네. 화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세야. 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아. 자선 경기 취지에 딱 맞잖아. 부상 예방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거니까. 맞아. 그리고 대성 씨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네. 처음에는 정말 무섭더니. 며칠 뒤 손흥민은 본인 SNS에 글을 올렸다. 자선 경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부상 중임에도 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재활과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뛰었습. 그 과정에서 이 시설 담당자분과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부상 예방 캠페인을 함께 논의하게 되었습.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큰 호응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유대성 또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프로 선수로서 책임감 있게 재활 상태를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고 앞으로 구장 이용자 전반을 위해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는 글을 간단히 남겼다. 평소 고압적이던 그가 대중에게 이런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꽤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탕에는 처음에는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와 손흥민의 격렬한 갈등이 있었다. 어긋난 첫인상은 분노와 거친 말투로 채워졌으나 결국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귀결되었다. 이 시설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더 열린 대화를 통해 많은 이들의 부상을 막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저는 다음에 한국에 오면 이 구장부터 바로 들르겠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신다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솔직히 털어놓고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 제대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볼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했다. 스포츠는 모두가 즐겨야 하는 게임이니까요. 잊지 말고 항상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뛰시길 바랍니다. 유대성은 그날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손흥민을 배웅하며 짧게 말했다. 나중에 또 꼭 보자고.
이번엔 진짜 공 들여서 뭔가 만들어 보자. 나도 더 이상은 유명 선수들 무조건 의심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걸 배웠어. 손흥민은 흔쾌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네, 고맙습. 그리고 죄송했어요. 처음에 제 사정만 생각하고 보호대를 차고 온 게 규정에 걸리는지 확인 안 했으니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내 태도가 너무 거칠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수고했어. 조심히 돌아가. 주변에서 동료들이 손을 흔들며 흥민아, 다음에 우리도 같이 여기서 또 만나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만들면 우리도 합류해야지. 라고 웃었다. 그렇게 하나의 갈등이 싹 정리되고 모두가 웃으며 귀가하는 모습이었다. 자선 경기에서 시작된 작은 충돌이 되레 부상 예방이라는 더 큰 메시지와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낸 셈이다. 그리고 이날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유명 선수와 관리자 간의 갈등, 결국 화해와 협력으로 마무리라는 기사 제목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사람들은 각자 위치에서 나도 부상 예방, 안전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앞으로 다른 구장도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면 좋겠다라고 응원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깨달았다. 때로는 갈등이 있어야 서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유명인이든 관리인이든 대화와 배려를 통해 진정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몇몇 구단은 자발적으로 우리도 비슷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 있다며 뒤이어 발표했다. 팬들 역시 SNS를 통해 다쳤거나 재활 중인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주자 라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뒤 이 구장에서 열린 부상 예방 세미나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스탠드에서 강연하던 손흥민과 관계자들의 사진이 곳곳에 올라왔고, 이날 이후로 이 구장은 부상 재활 문화를 선도하는 스타디움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축구 인생은 계속될 겁니.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주의하고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는 문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미나 마지막을 장식한 손흥민의 이 한마디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큰 공감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이어질까? 이 선한 영향력이 더 퍼져나갈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곧바로 이 구장에서 열릴 다음 경기에서는 한층 다양한 안전 캠페인이 준비된다고 한다. 관람객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매율도 크게 뛰었다. 다들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한다. 스태프 중 한 명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며 이야기했고, 경기장에서 취재를 왔던 기자는 웃으며 또 한편의 감동 스토리가 되겠네요. 다음 기사도 기대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혹시 일상에서 부상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은 없는지, 함께 이를 예방할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참이었다. 세간의 시선은 이미 이 구장의 새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손흥민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부상 예방과 자선 활동을 펼쳐갈까? 아마도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많은 시설이, 더 많은 선수가, 그리고 더 많은 팬들이 이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고 다음 경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세. 그리고 혹시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부상 예방 세미나에도 꼭 참여해 보세요. 코치가 마지막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구독하고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펼쳐질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갈등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선수도, 관리인도, 그리고 팬과 관계자까지 모두가 하나씩 배우고 성장한 날이었다. 이제 이 구장은 그저 유명 경기장이 아니라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갈 전망이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 모르니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누구랄 게 없이 라커룸을 나서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전했다.